시장에서는 거래량의 감소를 집값 하락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지?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처음 1000건 이하로 떨어졌다죠. 이에 따라 이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거래가 늘고 반대로 거래가 줄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량의 감소를 집값 하락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거래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이 말이 상당 부분은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데는 수요 공급의 영향이 크다고 했잖아요. 수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을 거래 시점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거래량을 통해 수요 공급의 균형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거래가 느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경우예요. 사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으면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 가격에서 만나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그럼 실거래가가 찍히고 팔려는 사람은 이 찍힌 실거래가를 보며 실거래가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약간 더 높게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전 거래보다 비슷한 가격 또는 약간 더 높은 가격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또 실거래가가 찍히죠. 이런 식으로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격은 가파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의 경우를 보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경우예요. 즉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수 있는 매물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호가가 실거래가가 되면서 가격이 점프하게 되는데요.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적다 보니 사려는 사람은 가격을 깎기 쉽지 않고 호가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아니어도 살 사람은 많으니까 굳이 가격을 깎아줄 이유도 내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호가가 실거래가로 찍히고 그걸 본 매도자들은 가격을 더 올려서 내놓습니다. 어차피 물건도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신고가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2018년에서 2020년도까지가 바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어느 단지에서 신고가가 터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갭투자 열풍이 불었죠. 벼락거지와 영끌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을 사려는 매수 심리가 강했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거두는 경우도 생기고 호가를 다시 더 높여 내놓기도 해요. 팔지 않으려던 사람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되면서 거래량도 점점 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셨는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들의 말처럼 거래가 늘어나니 결국 가격도 오르게 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즉,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변동성이 거의 없게 되는데요. 보합이나 약보합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겨 급매가 거래가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이 신고가에 계약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판단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무의미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믿고 싶은 사람은 급매 거래만 눈에 들어올 것이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믿고 싶은 사람 눈엔 신고가 거래만 눈에 띌 뿐이죠. 얼마 전까지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에선 급매가 늘고 있다. 어디에선 신고가가 나온다. 이렇게 양극화된 보도를 접하곤 했죠. 가격 분석도 데이터가 존재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현재의 거래량은 변화가 없으니 앞으로 이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수요에 있는지 공급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향후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공급 증가 요인이 더 커지면 공급만 증가하게 되니 가격이 조정될 확률이 더 크겠고요. 반대로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날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더 크겠죠. 두 번째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즉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인데요. 살 사람이 없으니 계약 체결이 안 돼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사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팔려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급한 사람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금매들이 늘기 시작하죠. 이러한 금매를 받아주는 수요가 일부 생길 수는 있으나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가중돼서 오히려 집을 사지 못해요.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강해져 아예 매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경제 위기를 한번 겪고 심리가 위축되면 가격이 더 떨어져도 아예 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땐 매매보다는 전세의 수요가 몰려 나중에는 전세로 몰린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 또한 서서히 회복이 되고 더불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이 이런 금매들을 받아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왜 둘 다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많은 상황인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내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이죠. 아파트의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짓는다고 아파트가 바로 완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 매매 시장에서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사려는 사람이 지금 꼭 사야 하는 상황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지금 꼭 팔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려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면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늦출 수도 있어요. 전세나 월세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반면 팔려는 사람도 매매뿐 아니라 전세를 놓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2주택이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기간이나 중과세율 같은 세금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급하게 팔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가격을 더 낮춰서 파는 경우와 지금 못 팔아서 내게 될 세금까지 고려하다 지금 파는 게 세금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매라도 팔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사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는 팔 생각이 없던 사람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오른 가격으로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늘며 가격이 올라가는 반면 사려는 사람이 적고 팔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급하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팔려는 사람은 자금과 세금 문제 때문에 금매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거래가 되지 않으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거래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 때는 보합 상태로 유지되다가 추후 공급 증가 요인이나 수요 증가 요인에 따라 가격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분석할 데이터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모순아닐까요? 자, 그럼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좀 이해가 되셨나요? 분석에 있어서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이 더 클 때도 있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화가 담겨져 있는 곳이 집이니까요. 따라서 데이터를 보며 분석하시는 것을 우선시하시되 어떠한 수치만을 보고 결과를 단언하시기 앞서 현재 상황에서 변동성이 없는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문가의 말 그대로 믿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사는 사람의 입장과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